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을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정말 이 루틴들이 제게 도움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제 루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. 일단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커피 내리고 분위기 있는 음악을 선곡해서 틀고 이런 잡다한 일들을 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플래너를 꺼내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해보고 정말 짧게 독서한 후에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.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정해진 할 일을 40분 동안 책상에서 한다. 일이면 일, 공부면 공부, 대본이면 대본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이 시간에. 마지막으로 스트레칭, 운동? 이걸 한 40분 정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출근 전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한 생활을 2년 정도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요. 사실 제대로 한 날도 있고 거른 날도 많습니다. 늦잠 자는 날도 많았고요. 근데 시기에 따라서 이 루틴의 순서랑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.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만들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 시간에 뭘 할지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갔으니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루틴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거는 꼭 아침 루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. 뭐 낮이든 저녁이든 자신이 어떤 걸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꼭 이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배웠던 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. 최근에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아침 시간에 전날 하지 못했던 수업 준비나 잡다한 일거리들을 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원래도 그날 해야 되는 일 보면서 급한 걸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는데요. 그 반대 경우의 시기를 제가 보내고 나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.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일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. 1사부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, 뭐 마감이 임박한 서류, 시험 준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제2사부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,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, 독서, 공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. 3사부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, 생활용품 구매하기, 카톡, 모임 이런 것들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, 유튜브 보기, 온라인 카페 돌아다니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3이랑 4부면에 있는 일들은 제가 재작년부터 제가 쓰는 시간을 측정하고 돌아보면서 많이 절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근데 1, 2, 4부면의 일들이 좀 막 이리저리 섞어서 한 게 많더라고요. 이 둘이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2, 4부면이 바로 자기계발과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들이 바로 장기적으로 나한테 큰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방학 때는 막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벽돌책 한 권 선정을 해서 이거 돌파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. 읽을 부분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달력에다가 스티커 붙여가면서 했거든요. 근데 이거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딱히 뭘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 이걸 완독하면 내가 나중에 관련 기사를 보고 기업 이야기를 듣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거든요. 좀 메모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었어요.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읽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완독하고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읽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. 물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 바로 당장의 성취감은 굉장히 큽니다. 개운하기도 하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고요. 근데 그런 일들만 했던 한 달 동안의 시기를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.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체 뭐해?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뭐 책도 좀 읽고 플래너도 쓰고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발전했던 점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. 뭐 벽돌책을 읽으면서 축적된 지식이라든가 아침 공복으로 운동했던 게 체력으로 쌓였다든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는 기본 통계를 복습하자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2, 4부면의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루틴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안에 꼭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나아지는 모습을 한번 꼭 관찰해보세요. 두 번째는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더 성취감이랑 뿌듯함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넣기로 했다. 예전 같으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씩 달랐어요. 뭐 오늘은 사이클을 타야지, 오늘은 복근을 해야지, 오늘은 스트레칭을 해야지, 오늘은 달리기만 해야지.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. 어쨌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간격으로 하나를 정해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눈에 잘 띄게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의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. 홈트 이렇게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만 정해서 한 달 바짝 하면 정말 효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. 이 댓글을 통해서도 보이더라고요, 그게. 저도 이제 런데이 할 때는 매일 아침 운동은 항상 달리기다.
이렇게 정해놨었어요. 근데 이거 완주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. 오죽했으면 제가 컨텐츠로 올렸겠습니까? 물론 책도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할 수도 있지만 벽돌책을 하나 정해서 완독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이런 점을 좀 정리해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에도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기,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한두 달 하고 성과를 보기.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네요.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